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목공 수업으로 만나게 된 별별 작업소 송희석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수업에서는 목공의 아주 상식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나무나 뭐 우리가 공부에 쓰는 원목의 종류들, 그 다음에 공구들, 뭐 이런 것들에서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그동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들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가지고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공구들은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공구를 사용할 텐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구하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통해서 소품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죠. 오늘 오후에 이제 목공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활용될 이제 준비물들이에요. 지금 여기 한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무는 이제 레드파인이라고 하는 이게 소나무 종류 집성목이에요. 두께는 15mm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볼 이 시간 소품은, 자, 여기 잠깐만 여기 보여주세요. 손잡이가 달린 툴박스 공구함입니다. 공구함. 이제 사이즈는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적당한 사이즈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구들을 넣어 놓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들고 와서 이제 따로따로 보관하면 어디에 있는지 뭘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구들을 한 곳에 가정에서 조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공구 박스. 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차 안에 이렇게 차량에 필요한 공구들을 넣어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묘목으로 예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시간은 이제 못과 망치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이 원목 부재들을 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못을 활용하는 방법. 요즘은 이제 못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못자국 이렇게 보이는 게 보기 싫었어도 그렇고, 약간 이 체결력, 결합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를 만들 때 예전에는 이제 못을 사용해서 찍었지만 지금은 못을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목공 체험이나 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망치로 못을 박는 걸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공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수업할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같이 수업할 때는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공구들을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망치 못을 활용해서 수업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도 그럴 방법도 이제 못을 활용해서 부재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제 부재들을 결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못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런 나사못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나사못을 활용해서 못 대신 이렇게 나사못을 박아서 이 부재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못은 모처럼 망치로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동 공구가 필요해요. 전동 공구를 통해서 이제 이걸 돌려서 이제 박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동 공구는 가정에 혹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구입하려면 좀 가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망치 이거 다이소에 가면 한 3,000원? 5,000원 내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드, 이 못만 가지고는 이제 체결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본드가 간단하게 얘를 결합할 수 딱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본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친 부분을 갈아서 매끈하게 해줄 수 있는 사포. 이제 재료 간단하죠? 이걸 가지고 이 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함을
재단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걸 만들어 보고 싶다, 집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재단을 통해서 쉽게 재단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재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톱으로 일일이 이런 걸 뭐 잘라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자른다고 해도 삐뚤삐뚤 예쁘게 잘리지도 않고, 이렇게 모서리나 이런 걸 자르기는 더욱 힘들고. 그런데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재단을 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도면을 그려서 거기서 재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집까지 이제 배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한번 못을 활용해서 이 공감을 만드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을 했지만 혹시 빠진 것이 없나, 제일 처음 해볼 일은 이제 가조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못을 박아서 조립하기 전에 이게 완전 완성품의 어떤 형태를 미리 한번 이렇게 세워서 조립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뭘 빠졌는지, 내가 빠뜨리고 뭘 재단을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앞뒤, 양옆, 칠판을.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손잡이.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 조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 함 내부가 하나로 되어 있어도 되지만, 뭐 이게 좀 중간을 한번 나눠주면, 양쪽 가해 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쪽에는 뭐 망치나 벤치, 드라이버, 좀 큰 물건, 이쪽에는 이제 뭐 작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 줄자나 작은 드라이버, 벤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살짝 공간을 나눠주는 게 쓰임새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자, 이렇게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조립하는 순서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걸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할 대로 하시는데, 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겠어요. 이 양옆 칠판에 앞뒤 이거를 먼저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나누는 이 나무 쪽을 조립을 하고, 마지막에 손잡이를 조립하는 이 순서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해볼게요. 먼저 한쪽 면을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이 끝을 잘 맞춰야 돼요. 밑면이나 옆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굵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삐뚤게 조립하면 모양도 안 나고 튼튼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끝선이 정확하도록 이 면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밑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먼저 조립하기 전에 본드칠을 조금 할게요. 자, 이것도 조립할 때는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예쁘고 깨끗한 면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완성됐을 때 모양새가 좀 좋겠죠. 본드 칠한 면을 딱 대고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본드가 잘 밀착이 되게 하고, 이 앞끝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먼저 이제 양쪽을 다 적정하시고, 한쪽 끝을 먼저 한번 박아 볼게요. 못을 활용해서. 자, 못은 자, 위쪽 한번 비춰주실래요? 위쪽을. 제가 이 결합할 때 하나, 둘, 세 개를 박겠습니다. 두 개를 박을 수도 있는데, 좀 튼튼하기 위해서 세 개를 박겠는데, 막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여기 박고 위치를 들쭉날쭉하게 하면 나중에 예쁘지가 않아요.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왕이면
간격을 일정하게 박는 게 약간 못이 장식성도 띄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 거슬리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가해 쪽에 박지 마시고 지금 이 층판 중간쯤에서 더 밑에서 한 1cm 이쯤에, 왜냐면 너무 가상에 박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 터질 수가 있으니까. 자, 못을 박는데 처음에는 망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살살 해서 자리를 잡아요. 일단 자리를 잡고 나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박으면 이 못이 자꾸 옆으로 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박을 때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자, 이렇게 과감하게 밑으로 잘 나왔나 확인하고, 약간 좀 안쪽으로 박히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위쪽도 여기가 빠듯한지를 확인을 하고, 같이 자리를 잡아서 살살 박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과감하게 박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박으면 이게 삐져나갑니다. 자, 삐져나온 부분들은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 가운데 이제 한번 박아볼게요. 안에 잘못하면 이제 안에 못이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박혔죠? 튼튼하게 잘 박혔습니다. 자, 사실은 저도 이 망치질을 오랜만에 해요. 공방에서 대부분 이제 빗을 활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못을 박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수업을 핑계로 망치질 해보는데 이렇게 박히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할 시간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게 반복이에요. 옆에 오른쪽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살살 흐트리지 말고 살살 한번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 튀어나오긴 했는데 잘 박혔어요. 그럼 다시 이쪽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망치 두드리면서 이게 지금 옆으로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두 개가 바뀌었고, 자, 가운데 마저 하나를 저는 이제 짐작으로 이렇게 박는데 이 치수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로 미리 줄자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박으셔도 돼요. 자, 안쪽에 본드만 조금 삐져나왔지 못이 튀어나온 건 없죠? 그러면 자, 돌려서 반대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편은 이제 본드를 조금 찢어주시고, 자, 아까 마찬가지로 조금 깨끗한 면이 바깥쪽으로 오고, 아우, 실수했네. 이게 지금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바닥판인데 제가 옆에 측편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
이거는 치수가 작으니까 이제 표가 나서 제가 금방 알아챘지만, 잘못하면 이제 이게 사이즈가 비슷비슷하면 엉뚱하게 조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살짝 올려놓고, 한쪽 먼저, 오른쪽 먼저, 아까 똑같이 반대편 했던 거와 똑같이 연도를 확인하고, 살짝 자리 잡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도 딱 누른 상태에서, 이게 본드를 바르고 조금 살짝 누르면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잡고 살짝 체결되게 세세요. 살짝 삐뚤어진다. 다행히 튀어나오지. 근데 여러분들 망치질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막 두드리다 보면은 못은 들어가는데 계속 때리면 이 나무가 지금 조금 이그러졌죠? 나무가 이그러질 수가 있어요. 조금.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세우지 말고 평평하게 몸편이 있잖아요. 나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 그러면 반대편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져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나무가 뚝 누르면 못이 살짝 바뀌어요. 그다음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드릴 때 틀어지거든요. 충격을 가하면. 그다음에 마저 위쪽 간단하죠? 망치질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조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망치질해서 뭘 만들거나 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는 이제 선생님 아버지께서 간단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한 게 이제 톱, 망치 이런 걸로 못을 박아가지고 간단하게 공구 박스도 만들고, 외양간도 고치고, 간단하게 강아지 집도 만들어주고, 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제 겨울 같은 때 이제 썰매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시는 거 보고 조금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선생님도 썰매 만들고 하는 걸 이제 도전해 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어요. 만들어서 타본 적도 있고. 자, 아까 밑판을 몇 판으로 하려다가 실수했던 그 밑판을 이제 한 바닥에 고정을 할 텐데, 방법은 이쪽에서 끼워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딱 맞게 진행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안쪽에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안쪽에서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첫 반대편 바닥까지 밀어 넣으시면 돼요. 방법은 한쪽을 끼우면 이제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죠? 들어가서 꼭 누르시면 돼요. 잘 안 들어가면 망치를 쳐도 되는데 꼭 누르면 자, 바닥까지 갔습니다. 반대편을 돌려보면 바닥이 닿았죠? 그러면
이렇게 만져봐서 바닥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못을 박으시면 돼요. 자, 확인하면서 한쪽씩 확인하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제 선생님 못을 밑도 하나, 둘, 세 개를 박을게요. 세 개. 판하고 바닥판하고 연결하면 이 두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15mm니까 가운데 15mm 가운데를 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안쪽으로 박으면 못이 튀어나와요. 너무 바깥쪽으로 먹으면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깨질 수도 있고. 자, 정확히 한 가운데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못을 박겠습니다. 자, 박았어요. 한번 안에서 확인해 볼까요? 회전 나왔는지? 아, 안 나왔군요. 잘 박혔어요. 그러면은 자, 반대편도 지금 보시면 자, 못장을 보세요. 여기 박고 여기에 박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가능하면 이 모양이 못 자국이 일정하게 있어야 나중에 고기가 덜 쓸 거야. 못 자국이 거슬리지 않고 일부러 장식으로 박은 느낌이 있도록 가능하면 일정하게 간격을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박는데 상당히 좀 쾌감이 있네. 자, 가운데 누진작으로 뭐 줄자를 활용해서 확인하고 하셔도 되는데 우리 눈이 생각보다 정확해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또 하시면 돼요. 반대편. 자, 밑에 면을 맞춰야 돼요. 자, 맞추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간격을 이게 이제 망치를 박을 때 조금 이 아까 지금 박는 순간 뭔가 잘 안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옹이가 있죠. 자, 옹이 부분은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못이나 빗을 박을 때 깨지거든요. 그래서 빗을 박을 때는 이제 드릴 비트로 이제 예비 구멍을 뚫고 나사못을 박는데 여기서는 그냥 못으로 바로 박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지고 못이 잘 안 들고 삐뚤게 들어가죠. 이 옹이짜리 걸리면.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 또 옹이짜리 지금 확인을 못하고 옹이짜리 박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박아볼게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박는 유시에 이게 있으면 옆으로 조금 비껴서 박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공교롭게도 그 옹이차례에 지금 박기를 시작했어요. 한번 박아볼게요. 잘 안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갔어요. 바깥에서는 별 필요가 없죠? 근데 안쪽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쪽 한번 돌려볼까요? 아, 다행히 자, 말쭉하네요. 다행인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옹이 부분은. 옹이는 못이 삐뚤게 박힐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깨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반대편도 그리고 이제 눈짐작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선택을 해서 박아주시고, 조금 약간 일정하진 않은데 잘 보시죠. 그리고 이제 옆면에서도 한 번만 가운데 하나만 박아줄게요.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옆면도 마찬가지로 짐작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못을 박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 망치질 할 때 운율을 타게 되네요. 이렇게 약간 실수한 느낌? 안쪽으로 볼까요? 아, 다행히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옆, 바닥 이렇게 5면을 지금 조립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손잡이.
손잡이를 하고 뭐 아까 이 공간을 나누실 분들은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자, 공간을 나눠서 박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짐작으로 박아도 되지만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나무 토막 2개를 준비했어요. 이건 이제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박으면 요 정확하게 사각형이 되겠죠. 바닥에 딱 일단 스키너즈를 확인한 다음에 이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정확히 가운데를 박아야 돼요. 간격을 한번 조절을 확인할까요? 조절하고 계시면, 왜냐면 밑면은 지금 끝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1cm 그래서 11cm 시작하고 이 부분에다가 자, 그리고 다 반대편을 돌려서 가운데 그죠? 자, 이제 안에 공간까지 나눠서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박아줄 텐데, 손잡이는 반드시 본드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못만 가지고는 이게 움직이기도 하고 힘이 약하니까 무거운 거를 들 경우에 튼튼해야 되잖아요. 손들은 이렇게 손으로 펴서 바르시고, 손들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압착을 잘해야지 편비 효과가 있지, 많이 바르는 것은 중요하진 않아요. 가운데 놓고 세웁니다. 세워서 노안이 나가지고 위치가 잘 안 잡히는데 여러분들 눈이 좋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게 30mm예요. 그러니까 이 끝선을 맞추고 일단은 이제 가해 쪽에 정확히 센터를 잡아서 하나를 박겠어요. 박을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박았습니다. 이게 삐뚤지 않게 정확히 이제 주도가 되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못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더 깊이 박으면 엉뚱한 데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 30cm 안쪽으로 들어오게 정확히 표시를 하고, 또 이 못하고 이 못도 좀 빰딱에 일치가 돼야 이렇게 옆으로 삐뚤면 좀 보기 싫잖아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일렬로 반듯하게 신경을 써서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듯이 됐죠? 자, 그러면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어요. 정확히 가운데 자리를 잡고, 조금 삐뚤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사용하는데. 근데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죠. 선생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자, 두 번째 못도 조심해서 정확히 이 안으로 들어오게 30mm 안으로 들어오게 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한 사포, 뭐 여러분들 사포 블록이 없으면 이제 사포 문방구나 이제 철물점에서 팔아요. 그걸 가지고 손잡이 같은 데는 좀 매끈해야 되겠죠.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하면 이제 거칠 수도 있고 싫잖아요. 까칠까칠한 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제 다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사포 좀 쳤는데 어때요? 이 못 박은 자국이 보기 싫다면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선생님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모양이.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양을 좀 일정하게 잘 박아야지. 삐뚤삐뚤하게 박으면 또 여기 망치질하면서 여기가 이그러지고 하면 더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간격을 좀 일정하게 했더니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으로 박아서 가구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자, 밑면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밑에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죠? 틈이.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이 많은 양을 막 빠른 속도로 재단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꼼꼼하게 재단하면 이런 틈을 없애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담겠죠. 방치처럼 큰 거는 이쪽에 담고 또 드릴도 담고 또 이렇게 벤치나 이런 것들 움직이기 쉬운 것도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드릴들 그 다음에 이 붓 같은 거 그 다음에 톡도 있죠. 톡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면 필요할 때 얼른 찾아서 쓸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쁘게 뭐 공구함, 뭐 툴박스 영문으로 써도 되고 한글로 예쁘게 써도 되고 또 이제 페인트 칠을 해도 돼요. 칠을 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철문제 가면 스프레이 락커가 있어요. 투명, 뭐 유광, 무광 스프레이 락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한번 코팅을 해주시면 이제 물이 닿거나 할 때 칠은 사실 두 번, 세 번 해야 정석이긴 한데 한두 번 여러분들이 그걸 칠하고 또 사포칠하고 또 한 번 더 칠하고 이렇게 칠을 해주면 약간 방수 기능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래 좀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칠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나무 색깔, 원목 색깔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투명 코팅 역할을 하는 락카, 스프레이 락카를 칠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 색 컬러가 뭐 빨간색, 파란색 좀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옆면은 또 다른 색, 손잡이는 다른 색 이렇게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공방에서는 이제 모두 스테인이라는 걸 사용해요. 스테인은 원목의 이 나무 결은 살려주고 색깔만 살짝 입혀주는 거거든요. 이게 소나무인데 월넛은 약간 짙은 밤색이에요. 월넛, 포도나무는 그런 월넛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월넛 색상에 스테인을 발라줍니다. 월넛은 아니지만 월넛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스테인도 뭐 양을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색을 이걸 써서 만들었다고 할 때 가져갈 때 조금 색을 바꿔보고 싶다 할 때는 간단하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미술 시간에 썼던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시면 돼요. 아크릴 물감을 약간 물에 옅게 이제 갠 다음에 그거를 천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약간 스테인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붓으로 이제 글씨를 뭐 자기 이름을 써도 되고 이렇게 공구박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싶은 글귀를 여기에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칠하는 과정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이 결합을 지금 못으로 했지만 이제 나사못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과정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나사못으로 만든 박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건 이제 샘플로 나사못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구멍들 있죠? 그럼 한번 선생님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나사못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은 뭘로 사용하냐면 이중 비트라는 게 있어요. 이중 비트. 작은 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큰 날물이 있죠. 자, 이게 뚫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큰 구멍을 자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스토퍼죠. 더 이상 이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토퍼가 달려 있는 이중 비트, 이걸 꽂아서 이렇게 뚫은 다음에 나사못을 받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구멍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이제 막는 역할도 하고 또 조금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보라는 나무못을 활용합니다. 나무못을 박아서 이제 그 자리를 감축같이 감추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무못 박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다보라고도 하고 목심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를 여기다 박는 거예요. 자, 박아볼까요? 자, 보이죠? 여기다 박습니다. 자, 박고 나서 이 톱이 있어요. 톱을 활용해서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감쪽같죠? 이 톱은 일반적인 톱은 아니에요. 이 용도로 특별하게 제작된 톱이기 때문에 날물이 교차가 없어요. 일정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도 나무에 상처가 안 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정에 있는 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게 딱 긁히겠죠. 그러니까 그 톱으로는 이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이 용도로 쓰는 이 전문적인 이 용도의 톱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구멍들을 이렇게 막아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무옷을 박아서 마감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사못을 박고 그 못자를 감춘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원목가구 보시면 이런 구멍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나무못을 박은 게 아니라 나사못을 박고 그걸 감춘 작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데, 쉽죠?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지시면. 그리고 요새는 다 나무들 이렇게 잘라서 배송을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망치 그리고 옷만 가지고 한번 선생님처럼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하고 이제 얼굴 맞대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저하고 기회가 안 닿더라도 여러분들 요즘 주변에 동네에 가보시면 동네 목공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많은 목공방들 중에 하나를 찾아가셔서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거기서 아주 자상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셔야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에 좋은 시간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하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